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재종을 졸업하고 이번에 정시로 의대 3개에 최초 합격한 문지유라고 합니다. 저는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수능을 보게 돼서 수능 전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호텔에서 자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딱히 공부는 하지 않았고 수험표 교부 받고 수험장 한번 둘러본 다음에 호텔에 돌아와서 낮잠은 자지 않고 8시 반에 누워서 잠을 잤고요. 그렇게 푹 자서 아침에 일어난 게 가장 컨디션 조절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수 때는 너무 떨려가지고 아침에도 아무것도 안 먹고 시험장에 6시 50분에 도착을 제일 먼저 했고요. 가서 환기하고 국어 모의고사처럼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준비를 했고요. 국어 시간이 부족할까 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부담 없이 잘 풀고 수학 시험 볼 때는 원래 검토를 하지 않는 편인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서 검토를 해야 하나 싶어서 한번 했는데 30번 검토를 할 때 잘못 쓴 식을 발견을 해서 다행히 고쳐서 100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점심 때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 쐬면서 마음 추스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체할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배가 아픈 것보다는 배고픈 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저를 시험장에 넣어주고 아빠랑 둘이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생각해놓은 점수가 있다 이랬는데 국어 2개만 틀릴 것 같다고 했는데 나와서 채점을 해보니까 똑같이 그래가지고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 제가 혼자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수험표를 뺏어가서 자기가 먼저 채점을 하더라고요. 다행이다라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현역 때 국어를 너무 망쳐서 재수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국어 때문에 재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현역 수능 1교시부터 문제를 풀면서 재수를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현역 때는 모의고사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수능을 치면서도 이건 내 점수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재수를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논술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저라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편안하게 봤던 게 오히려 더 점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점수 나오고 나서 그냥 봤을 때 당연하다는 반응들이고 당연히 재수해야겠구나, 재수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라서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저는 독재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재수종합반을 알아봤는데 사실 고민을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역 때 대치동 현강을 들었기 때문에 시대인재 컨텐츠가 얼마나 독보적인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냥 시대인재 재종을 가겠다라고 저는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이제 찾아보셨는데 저의 입장은 확고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전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때 한다고 한들 뭘 해야 할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냥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딱히 술이나 영화라든지 친구들이랑 만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는 학원에는 꼭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현역 때 국어를 망쳤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죠. 국어 공부는 꾸준히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시대인재에서 간쓸개를 매주 나눠주셔서 그걸 꾸준히 하루하루 하는 걸 목표로 잡았고요. 뭘 많이 하려 한다기보다는 국어 같은 경우에 읽는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논리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면보다는 저는 현역 수능 때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안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넘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한 연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재수할 때 좋은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수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김현우 선생님이라든지 강기원 선생님의 수업 때 알려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여도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푸는 게 수능 수학 추세가 옛날에는 킬러 3문제와 나머지 27문제로 이루어졌었다면 요새는 킬러 난이도가 내려가고 중킬러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난이도 조절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킬러보다는 중킬러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킬러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양은 조금 많아지긴 했지만 쇼컷 같은 경우에 파란색 쇼컷이 있고 또 빨간색 쇼컷이 있고 쇼컷 익스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킬러 문제만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들부터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기발한 문제들까지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에는 연계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연계 문제도 어차피 내가 독해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재수 때 깨달은 게 있다면 조은정 선생님 특강을 들었었거든요. 연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연계 공부를 함으로써 연계 문제를 확실하게 정확히 빨리 맞춘 후에 어려운 비연계를 풀어냄으로써 안정적인 1등급을 받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은정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지문이라고 선생님이 체크해 주신 지문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6급평 때 연계 체감이 참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등급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능 영어를 보면서는 그렇게 체감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날 정말 정신없었고 너무 긴장한 상태여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도 제가 영어에서 98점을 맞았는데 제가 체감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은 체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긴장한 상태에서도 어쨌거나 답을 찍어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계 공부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것이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후반부에는 2개를 연속으로 풀었기 때문에 타임어택에 대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에는 킬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념 공부를 평소에 하면서 지엽적인 걸 암기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정리를 해서 노트 한 권에 담아서 수능 날까지도 그 노트 한 권만 챙겨가서 쉬는 시간에도 항상 보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르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르세 선생님 특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모두 수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선생님께서 순간변화율 수업을 하시면서 갑자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변화가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봤을 때 어떤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인상이 깊었고요. 되게 힘들 때였는데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힘을 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너무 똑같아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제가 슬럼프가 올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저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을 망쳐도 이건 내 점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있었고 다시 잘하면 되지 하는 자신감도 있었는데 6월 평가원 시험을 너무 망쳐서 특히 국어를 또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우울하고 힘이 쫙 빠진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7월 초에 그 슬럼프가 와가지고 학원 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본가에 내려가서 그냥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다 보니까 저절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쉬었던 게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았나 다시 딛고 올라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술이나 친구들이랑 노는 거에 대한 제약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히 노는 걸 줄인다기보다는 쉬는 걸 줄인다기보다는 공부할 때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수 때 제일 좋았던 게 현역 때는 모의고사 점수만 보고 똑같은 현역들 그냥 학교에서 모의고사 등수가 몇 등인지 그것만으로 저의 위치를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재수하면서는 여기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빌보드로 제 위치를 객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 혼자 표본 조사를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시대인재 컨설팅이 유명하잖아요. 울산대 학교를 쓰면서도 뭐 안정인지 적정인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윤환석 컨설턴트 분께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써도 된다고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지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재수나 N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보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하루하루 닥친 것들,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수능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버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멀리 보면서 지치기보다는 그럴 땐 하루하루 차근차근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루하루에 집중만 하다 보면 또 슬럼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적절하게 큰 그림을 보며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멘탈 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되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따 한번 보여주고 뭐 멘트 하나 날려줘요. 뭐 합격했어요. 뭐 짜잔!